정의당도 지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죠.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을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 이제 당론을 정했는데 정의당 입장은 네. 뭡니까? 저희도 이제 당론 결정을 위한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예, 검찰 개혁이나 혹은 이 수사권과 소추권을 분리해서 예, 좀 더 현대화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1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가 불과 1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에 따라서 국가수사본부도 생기고 또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한 공수처도 생겼고, 그러면 법 시행의 지난 1년의 결과를 좀 지켜보고 평가하고 거기서 또 보완될 점이 뭔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한지, 그에 대한 좀 숙고와 토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의 검수완박 이 법안은 일단은 대안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검찰의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부터 박탈하고 보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과연 그게 좋은 그 결과를 도출할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더라도 저는 속도를 조절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여야 합의는 물론이고 일종의 이제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 이런 것 속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형사사법 체계라는 것은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네. 또 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당의 대체적인 기류는 의원님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시기적으로 왜 지금 하는 것이냐?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도 좀 궁금합니다. 왜 그러신지. 일단 뭐 대외적인 명분은 네. 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국정과제가 권력기관 개혁이고 그중에도 검찰 개혁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적으로 약속했던 바를 실천한다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그게 과연 국민들의 공감대 위에 지금 서 있는지,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이 전국이 이렇게 대결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를 굳이 그렇게 자초할 필요가 있을지. 국민의힘에서는 좀 이제 의문이 들고요. 이재명 네. 방탄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현 정부 인사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 방탄법이라고 하더라도 예. 경찰로 설사 수사권이 이관돼도 예. 이후에 그 경찰에 대한 인사권은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갖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신임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을 혹은 그 의중을 그대로 집행할 사람을 인사한다면 똑같은 결과를 낳을 거여서, 만약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이걸 추진하는 거라면 저는 그 목적 달성이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일종의 이제 방탄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사기에 좀 십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작가님?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이재명 후보를 지켜야 한다, 누구로부터 지켜야 한다라고 했을 때 역시 검찰이거든요. 근데 정당이 국민을 지켜야지 왜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키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됩니까?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발언 때문에 더더욱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한 취지마저도 여러 가지로 오해를 사고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수 완박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 개혁에 찬성해 왔던 인사들까지도 지금 다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이 이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저지하겠다는 계획인데, 정의당이 일종의 이제 캐스팅 보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정의당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뭐 오늘 7시에 저도 들어보니까 예. 그 의원단 대표단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한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그럼 하게 되나요? 저녁 7시에? 예.
뭐 저는 예상컨대 그 필리버스터에 저희가 참여하지도 않고 예. 또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것에도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소수당이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의사 지연을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테러 방지법에 맞섰던 경험을 정의당이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의회주의를 지지하는 정당으로서 소수당이 합법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그것을 중단시키는데 정의당이 동참한다는 건 일종의 자기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를 보면 저희하고는 입장이 조금 달라요. 이 검찰 개혁이나 혹은 수사 소추권의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 추진하고 있는 필리버스터에도 동참하기는 저희는 어렵다. 그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당이 결과적으로 검수완박 반대 안 할 거고, 그 이제 조국 장관 임명 당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킨 것처럼 이번엔 또 그 기초의원 선거구제 D를 민주당이랑 할 거다. 결국 이중대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뭐 관심법이신 것 같고요. 저희는 예. 뭐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예.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전혀 그런 논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예. 윤석열 당선자가 그 가장 가까운 분이죠. 한동훈 검사를 지금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는데 이 내정한 것과 관련돼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좀 놀랍죠. 뭐 파격 인사 아니라고 당선인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파격 인사인 것 같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뭐 전후로 통합, 협치 이런 걸 강조했는데 네. 저는 한동훈 검사장 임명하는 걸 보니까 통합, 협치는 애초에 의중에도 없었거나 내지는 그냥 뭐 내던졌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전국을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의중을 비친 거라고 봅니다. 실력이나 한동훈 그런 것을 검사장은- 봤을 때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파격 아니라고 이제 당선자 말씀하시는데 왜 협치에 반하는 인사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얼마 전까지 예. 굉장히 그 중요한 사건의 피의자였던 분이고 예. 물론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로 검언 인해서 유착 정치적 관련. 논란이 예. 정치적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그리고 과연 저 검언 유착 그 사건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리가 충분한 수사를 통해서 내려진 결론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을 당장 이 중요한 법무행정을 다루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뭐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인사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그 지방선거 때 의원님께 이제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해달라 심상정 의원이 부탁했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짧게 듣고 마무리할게요. 뭐 그런 말씀은 있었는데요. 예. 제 계획에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